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1일 오전 7시입니다. 2020년 코로나 대확산의 해 마지막 하루입니다. 지난 1년을 다사다난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비극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하루에 7, 8천 명, 10,000명 정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하루에 3,000명씩 죽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가 매일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틀 전에는 하루 사망자가 40명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3대 사건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코로나 대전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일종의 코로나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각각 수천만 명씩 죽었습니다. 지금은 약 현재 사망자가 200만 명입니다. 숫자로는 훨씬 적어요. 1917년에서 18년 사이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으로 한 6천만 명에서 1억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보다는 아직 숫자가 엄청 적은데 다만 세계 사람들, 세계의 경제, 세계의 정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점에서는 스페인 독감보다는 1차 대전, 2차 대전과 맞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역사상 아주 특수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2020년과 지금 결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언론은 올해를 무슨 말로 표현할 것이냐, 사자성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많죠. 내로남불, 이건 작년에 유행했던 이야기인데, 또는 친문무죄, 비문유죄, 문재인 쪽에 서면은 무죄고 문재인 아니면은 유죄다. 친문무죄, 비문유죄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후한무치, 이 정권의 행태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죠. 적반하장, 적반하장은 한자를 쓰면은 명확하게 개념이 떠오릅니다. 적반하장, 도적이 거꾸로 몽둥이를 든다는 겁니다. 도적이 도둑질 하다가 들키면 도망을 가야 될 텐데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달려든다.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적반하장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전에 아주 라이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동부구치소, 서울 동부구치소에 지금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800명이 감염되었는데도 법무장관은 지시 한마디 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참. 그런데 한 재소자가 살려주세요 하는 글을 써서 창문 바깥으로 흔들고 있는 걸 기자가 찍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2020년의 이 전 지구적, 특히 한국에서의 부르짖음 아닐까요? 살려주세요. 200만 명 사망자는 이 살려주세요를 외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소자, 더구나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재소자입니다. 이 정권은 백신을 아직 확보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김정은과 나누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나누고 싶다는 그건 거짓말이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재소자에게는 마스크 한 장 주지 않았다. 요게 이 정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제가 뽑는다면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이 코로나 확진자들, 재소자들, 더구나 자영업자들, 무엇보다도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이들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 재소자와 북한 주민과 저들이 적폐 세력을 찍은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한 반 이상을 적대 세력으로 보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상대로 적폐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적폐는 쉽게 말하면 쓰레기란 말입니다. 쓰레기를 청소해야 한다. 어떤 인간 집단, 그 인간 집단이 바보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마약꾼도 아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의 주류 세력,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그리고 합헌적인 민주화 운동가들, 이들을 몽땅 합쳐서 오늘의 이 위대한 문명을 만든 주류 세력을 쓰레기 집단으로 모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 조정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내전 상태입니다. 한국은 내전 상태인데 다만 총을 든 내전을 하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그나마 법과 표로서 하는 내전입니다. 법을 어떻게 운용하고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선거에서 표로서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아직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와 법으로서 하는 이 내전 상태가 더 악화되어 버리면은 그 다음 총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한국의 주류 세력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판사들이 아주 훌륭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은 어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허선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무죄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아주 명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전광훈 목사를 2번이나 구속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파 정당을 지지합시다라는 말을 했다고 사람을 잡아 넣으면은 여기 잡혀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5천만 명을 다 잡아 넣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소한 검사도 문제지만은 그때 2차례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문제입니다. 판사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판사와 좋은 판사.
즉 법대로 하는 사람과 권력을 따르는 판사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가공할 사태죠. 그 다음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던 표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거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정광훈 목사의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 정광훈 목사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주 근사한 판결입니다. 이 명문입니다. 천한 명문입니다. 허순하 부장판사의 이 설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 자유라고 합니다. 언론 자유가 있으면 다른 모든 자유가 보장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 선거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사유재산권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 언론 자유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증거가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여기에도 개념 기준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권력자다. 최고의 권력자다. 그 사람이 이념에 관한 한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즉 사상의 시장. 아주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사상의 자유시장. 멋진 표현입니다. 사상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이 검증돼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간첩같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인구자 같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민주투사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짜라는 주장도 있어야 되고 막 치고받아야 됩니다. 다만 피를 흘리지 않고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사상 체계가 드러난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북한을 상대로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 이념전쟁에서 지면은 자유를 잃게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간첩같다, 공산화되고 있다라고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잡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눈물겨운 감동적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 판결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판결문이 아닙니다. 나아갈 바를 밝힌 판결문입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 계급장 떼고 대통령이든 여기 청소부든 나이가 100살이든 20살이든 다 한번 붙어보자. 토론 한번 해보자.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토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국민 다수를 적대 세력으로 보는 정권이 있고,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바로 허순하 부장판사의 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무제한 토론,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뭘 해야 되느냐? 손과 발로 애국을 하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손과 발과 지갑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한탄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토론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저를 믿고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사실은 그 싸움에 참여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청와대로 전화 걸고 법무부로 전화 걸고 댓글 쓰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론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론을 움직이는데, 여론을 바꾸는데 참여하는 것. 그리고 집안에 모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설득을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참고해라. 미래는 너희들이 살 세상이다. 참고해라. 언젠가는 내가 한 지금 말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살려주세요. 2020년과 이제 결별할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10여 시간 남았으니까 이 시간도 아주 충실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